전기력선의 수입니다. 우리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를 구해보면 전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여기 전하가 있으면요. 이 전하에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이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면적 S를 곱한 값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고 이 면적은요. 9의 면적이겠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네 곱한 값은 입실론분의 Q가 나와요. 전기력선의 수는 폐곡면 내 전하량 Q의 입실론분의 1배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공에서 혹은 공기 중의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고요. 매질, 진공이나 공기가 아닐 때는 입실론분의 Q인데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진공에서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Q입니다. 이때 입실론 S도 입실론 R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전속은 전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상의 선인데요. Q의 전하가 있으면 이 Q의 전하에서 Q의 전속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Q만큼의 전속이 나온다 라고 정의하는 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고요. 단위 면적은 S, 9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9의 면적분의 Q가 되고 얘는 4파이 R제곱분의 Q가 됩니다. 얘는 어디서 많이 봤죠? 얘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없는 값이잖아요. 얘를 입실론으로 곱하면 전속 밀도가 됩니다. 다음은 전위입니다. 전위는 여기에 Q라는 전하가 있어요. 저 먼 곳에 1쿨롱의 전하, 단위 점전하가 있는데 이 단위 점전하를 이 Q에서 R만큼 떨어진 이 지점까지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때 이 전하의 전기장 때문에 가져오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에너지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해서 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위는요. 전위는 V로 표기하고요. 이 에너지를 Q의 값,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고요. 이것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 그리고 4파이 입실론 R분의 Q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기량이 3쿨롱인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60줄의 일을 했대요. 이때 두 점 사이에 전위차는 몇인가? 그럼 전기량이 Q고 얘는 W겠죠? 1이니까. 자, 이 전위의 식에서 W하고 Q하고 있는 식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60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60 해서 얘는 20V입니다. 등전이면 볼게요. 등전이면은 이렇게 전하가 있잖아요. 전하가 있고 저 멀리에 1쿨롱에 또 단위 점전하가 있어요. 이 단위 점전하를 여기 이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갖고 왔을 때 이때의 전위, 그리고 여기서 또 R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로 갖고 왔을 때의 전위, 여기로 갖고 왔을 때의 전위는 거리가 다 같으니까 전위가 다 같겠죠. 그리고 이 거리가 같은 곳을 다 이었더니 어떤 면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면을 등전위면이라고 합니다. 이 등전위면은요, 모든 점에서의 전위가 항상 같아요. 전위가 같은 곳을 이은 곳이니까 전위가 같겠죠. 전위가 같으니까 이 전위의 차이는 0V이고요. 그리고 전위의 차이가 0V니까 이 등전위면을 따라서 전위가 같은 곳은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동시킬 때 한 일은 0J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전기력선과는 수직으로 교차를 하고요. 이 등전위면이 좁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한 거예요. 도체 내부와 표면은 등전위이고요. 전기장 안에서의 전하는 등전위면과 수직으로 힘을 받습니다. 전기력선과 등전위면은 수직이니까요. 자, 문제를 보면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교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교차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커패시터와 커패시턴스입니다. 커패시터는요,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커패시턴스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 소자고요.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평행한 콘덴서의 정정 용량 먼저 볼게요. 이 극판은 도체입니다. 도체. 두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위에는 플러스를 띄고 밑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유전체들은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체에 있는 플러스 전하들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띄게 돼요. 이렇게 이 도체에서 전하를 저장하게 되죠. 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C, 커패시턴스라고 하고요. 이때 이 전하, 저장되는 전하는요. 커패시턴스 곱하기 전압입니다. 이 커패시턴스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이 크면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위를 더 많이 가할수록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커패시턴스를 두고 나머지 정리하면 C는 V분의 Q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정정 용량은 이 유전체가 유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체, 극판에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도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패시턴스가 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간격이 좁아야 전기장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하죠. 얘가 작을수록 크니까 식은 이렇게 C는 입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정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유전율을 크게 한다. 단면적 크게. 그리고 간격을 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덴서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이 달라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요. 우리 이 식 어디서 많이 봤죠? 얘는 저항 병렬 연결했을 때 식과 같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정정 용량은 CT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병렬 연결일 때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우리 전에 저항의 직렬 연결할 때요. 만약에 저항을 직렬 연결했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콘덴서에서도 직렬일 때는요.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Q는 CV였죠. 그래서 V는 C분의 Q가 되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은 여기에 커패시턴스 C1분의 Q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Q 저장되는 전하는 전체 커패시턴스 곱하기 V일 거고요. 이 전체 커패시턴스는 위에서 구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V1을 구할 때는 여기 분자에다가 C2 다른 상대 커패시턴스를 넣으면 나옵니다. V2는 당연히 C1 더하기 C2분의 C1이 이렇게 될 거고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서의 전압, 여기서의 전압이 같겠죠. 자, 그리고 콘덴서의 전하량은 얘네가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하도 일정해요. 왜냐면 I,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면 전하량도 일정해요. 근데 병렬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밑에 병렬일 때의 전하량 한번 보면요. Q는 CV였어요. 그래서 Q1은 C1 곱하기 V고 우리 이때 V는 뭐죠? V는 C분의 Q잖아요. 그럼 이 C가 전체 C겠죠. 그래서 C1 더하기 C2 나와서 Q1의 전하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Q2의 전하량은 위에 분자만 바뀐 이런 형태고요.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합성 정정 용량 구하는 법. 마침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두 콘덴서 C1, C2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은 우리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항의 직렬과 같다 그랬어요. 저항과 반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정전 에너지인데요. 정전 에너지는 콘덴서에 전압을 가했을 때 충전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전하가 저장된다는 건 에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요. 2분의 1 QV고요. Q는 CV라서
이 CV를 여기에 넣으면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조금 더 잘 나와요. 다음 콘덴서의 종류입니다. 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 전액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바리콘 콘덴서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특징만 잡아서 외우시면 돼요. 세라믹 콘덴서는요,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사용했고 극성이 없다. 전액 콘덴서는요, 극성이 있고요, 교류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이카 콘덴서는요, 절연 저항이 높은 특성, 표준 콘덴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리콘 콘덴서는 가변 용량 콘덴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